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9차시고요.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워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배웠던 사각형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서로 관계가 지어집니다. 평행사변형부터 이제 출발한다 했었죠. 평행사변형부터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평행사변형이 되면 이제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되고 그래갖고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성질은 이제 정사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그죠? 그 사이의 관계를 이제 또 요렇게도 할 수 있어 가지고 이거를 소개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그림을 요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일단 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사다리꼴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다리꼴에서 다른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그 한 쌍의 대변도 평행하고 다른 한 쌍의 대변도 평행하고,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이 모두 다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조건 5개 동치 조건이 있었죠. 그거 이제 5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만족하면 나머지 4개도 똑같이 이제 만족하는 성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평행사변형 조건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아니면 한 내각이 직각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붙으면 각각 마름모와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조건 말고도 이제 또 어떤 조건이 붙어도 돼요.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다 라가 되면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하면은 마름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추가되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에서 마름모에서 플러스 직사각형의 조건이 붙거나 아니면 직사각형에서 플러스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더 붙게 되면 이제 그러면 정사각형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입니다. 맞죠?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요 그림 있죠? 그림이 어디 있노? 여기 있죠. 여기 있어가지고 네, 등변 사다리꼴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했었던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기억을 이렇게 더 해두시면 이제 요 관계도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더 붙을수록 만족하는 집합은 더 작아지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여자 아니면 남자 조건을 갖다가 따질 때 그래 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키 크고 그다음 얼굴 예쁘고 이 조건을 전부 다 부합하는 사람은 이렇게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제 해당하는 그 집합은 작아지게 돼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적절했나 모르겠네요. 그죠? 어쨌든 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이 조건이 더 많은 까다로운 사각형이다 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문제 8번입니다. 오른쪽 평행사변형 ABCD가 다음 조건을 각각 만족시킬 때 이거는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각 ABC가 90도다. ABC 이게 이제 90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한 내각이 90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B AB랑 뭐 BC랑 같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AB 요 있는 AB랑 그 다음에 BC 요게 이제 같다라고 이제 하면 이웃하는 변끼리 요게 이제 같아요. 평행사변형에서.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마름모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AC랑 BD가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그 다음에 AC랑 BD가 수직이다. AC랑 BD 수직. 그 말은 이제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름모. 이게 이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AC랑 BD,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거면 이제 직사각형의 조건이고, 이 조건이면 마름모의 조건이잖아요.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가 되는 사각형은 우리 이제 정사각형. 이게 이제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설명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직사각형처럼 마름모와 정사각형을 한번 소개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어떻게 소개하죠? 난 직사각형이야. 일단 이름부터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아. 그리고 한 내각이 직각이야. 그러면 평행사변형. 한 내각이 직각인 평행사변형은 바로 나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난 직사각형인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서 그죠? 여기다가 써볼까요? 이제 난 직사각형이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2등분해 하는 사각형이 바로 나야. 이렇게 이제 해도 되겠죠. 서로 2등분한다. 두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 라고 하면 이건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이것은 이제 직사각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수도 있겠구나. 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러면 마름모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마름모, 얘는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름부터 말해야죠. 그죠? 마름모, 난 마름모야. 얘가 딱 봐도 생긴 게 이제 마름모죠. 그죠? 난 마름모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지. 맞죠? 이것도 근데 어떤 말도 할 수 있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바로 나야. 요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할 수 있겠네요.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이제 글씨를 좀 키워 드릴게요. 한 요 정도 하면 되겠나? 어이구야. 난 마름모야. 어이구야. 어떻게 옮기지? 마름모의 소개를 이렇게 이제 들어봤습니다. 칸이 모자랐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 주황색,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 살구색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요 사각형은 딱 봐도 뭐처럼 생겼습니까? 정사각형처럼 생겼죠? 그죠? 정사각형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름부터 말해야죠. 난 정사각형이야. 이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이제 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지. 이쯤 말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한 내각이 직각인 평행사변형이 바로 나야. 요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소개를 하면 되겠네요. 마름모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수학 역량 플러스 틀린 말을 찾아라입니다. 이런 걸 잘해야 이제 수학 실력이 많이 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곰곰이가 있습니다. 곰곰이, 이 사람은 이제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야 라고 말을 하고요. 뚝딱이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마름모야 라고 하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중에서 틀린 말이 뭐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도란이는 두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은 마름모야. 그래, 이 보면은 이제 마름모의 성질인 것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름모야, 직사각형이야.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그래, 정사각형의 설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번뜩이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이런 설명을 이제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도란이의 말은 틀린 말이다. 틀린 이유를 오른쪽 그림을 그려 설명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란이 얘네요. 그죠? 얘가 틀렸대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왜 틀렸나 보면은 두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은 무조건 마름모가 되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각선이 이제 수직이 되게끔 이게 두 개가 대각선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만나게끔 하는 이제 요 점들을 찍어줄 수 있죠. 근데 마름모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 한쪽이 좀 길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니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틀린 말을 하나 더 찾아보고 그 이유를 오른쪽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멈춰서 누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이제 해냄이 얘가 이제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각선만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사각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해냄이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일단은 같게끔 한번 그려볼게요. 그죠?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린 거를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회전 이동을 할 수 있나? 어이구야, 이러면 안 되겠네. 자, 보겠습니다.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걸 하나 그려서 회전 이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안 되겠네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제 길이가 똑같이 되게끔 이제 또 이제 가로선을 한번 수직이 돼야 되니까 가로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나?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방법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이렇게 가로로 하나, 그 다음에 세로로 하나. 길이를 잴 수는 없는데 대충 한 이 정도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휴, 참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한 대각선만 수직이 등분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두고 요 두 개가 마음의 눈으로 봅시다. 알겠죠? 이게 한 대각선이 수직,이고 이등분을 합니다. 그죠?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될 때 이 사각형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제 뭐다?
이런 거는 하나의 대각선만 수직 이등분은 하라고 이제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건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정사각형이 될까요?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직사각형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 중에 등변, 사다리꼴 요거가 이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죠. 이거 하면서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대각선이 요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두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 이거는 정사각형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이제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조건들을 신경 쓰면서 사각형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정리가 잘 돼야 논리적인 사고가 좀 더 가능할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